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강주정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뉴욕 증시가 상승한 데에 따라서 우리도 상승세로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의미들 말고 또 다른 게 좀 보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염정 멘토부터 시장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 지수도 그렇고 우리 지수도 뭐 코스피 2,650선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900선을 재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에는 그렇게까지 또 크게 반영이 안 된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지수를 이끈 것은 대형주 중심의 시장 그리고 일부 종목, 일부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으로 지금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가 다 같이 좋아진 건 좀 사실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살짝 지금의 상승장에서 아직까지 나는 수혜를 좀 받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오늘 같은 시장도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제 시장은 2차 전지 섹터 위주로만 사실 시장이 갔고요.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그 갔었던 종목이 추가로 더 간다거나 네. 일부 종목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면서 근데 이게 또 때마침 대형주라든지 중대형주 중심이다 보니까 지수는 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같이 좀 따라 움직여 준다거나 아니면은 섹터의 순환매 지금까지 조금 소외됐었던 섹터가 다 같이 좀 가야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거래 대금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이제 거래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야 본격적으로 강세장에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세장 진입의 초입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증시 앞서 전반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빅테크 업체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CPI 지표가 혹시나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 시장이 또 갑자기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살짝 있습니다. 강주영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이 예전에 우리 닷컴 버블 할 때하고 약간 네.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닷컴만 있으면 주가가 무조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AI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명상진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AI가 붙어있는 루닛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S&P 500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할 때 100개 기업 이상이 AI에 관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도 이 AI를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도 AI를 하려고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일단 필요하고 네. 저장 상태인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강세의 부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CPI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뭐 우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중국의 산업 생산 자체가 지금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요. 이번에 나왔던 CPI 같은 경우에도 0.2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 자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혹은 이제 에너지 가격을 크게 이제 슈팅 위쪽으로 이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율 자체를 계속 떨어뜨리는 효과 자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CPI 부분이 좀 높게 나오면 미국 시장이 한 1% 이상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겁먹지 마시고 단지 이제 이번에 CPI 나오고 난 다음에 코멘트가 저는 약간 좀 매파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PI 수치를 보지 마시고 네. 코멘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MC 회의 끝나고 나서 나오는 파월 의장의 입에 더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동결일 테고 동결이더라도 시장에서 이번에 스킵이다. 그러니까 이거 중단 아니고 다음 달이나 추후에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분명히 남길 것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자, 지금 말씀하실 때 하이닉스가 12만 원을 찍었습니다. 12만 원을 찍으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4.18%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강세 진짜 찍고 내려왔네요. 11만 9,600원이 지금 돼버렸는데 뭐 주식시장은 항상 말하는 순간에 또 바뀌니까요. 하이닉스 얘기 조금 해볼까요? 염정 멘토 하이닉스 12만 원이면 오늘 보니까 14만 원 제시한 증권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요? 조금 더 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SK하이닉스에 사실은 우리가 눈을 뗄 수가 사실 없습니다.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홀딩하실 거고요.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좀처럼 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고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2분기 재고 소진과 함께 3분기부터는 재고 소진과 함께 3분기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HBM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DDR5 출하를 통해서 DDR5가 기존의 DDR4를 이제 대체하면서 이번 3분기 하반기부터는 전체 비중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된다면은 고부가 가치 쪽에 대한 제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빠르게 네. 3분기부터 적자 규모가 감소되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빠르게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사실은 좀 수급, 그리고 결국은 SK하이닉스도 결국은 또 AI 쪽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만 일단 반도체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목들 변동폭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시장의 상방을 좀 열어놓는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반도체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영 멘토께서도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비교한다면 네. 조금 더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매력적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저는 매력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더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못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반도체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는 점하고 네. 중국에서의 이제 설비 자체가 거의 이제 전체 생산 캐파의 한 40%가 넘어간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였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 소위 말해서 이제 SK하이닉스의 공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장비 자체를 중국에 납품하는 부분을 대해서 유예를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도 좀 타이트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 장비 들어가는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기간 좀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기존의 악재 자체가 해소가 되어서 쭉 올라왔다면 SK하이닉스는 가장 큰 악재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해소가 되고 주가가 슈팅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 상승할 때는 1차적으로 한 13만 4천 정도가 1차 저항이 되고 2차적으로 한 15만 원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 15만까지도 본다라고 강주영 멘토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게임주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게임주들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게임주 전망할 때 애널리스트들 불러서 얘기 들어보면 3분기 넘어서 한 4분기쯤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몇몇 게임주들은 벌써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펄어비스 같은 건데 게임주에 대한 얘기 염정 멘토에게 좀 듣겠습니다. 네.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 접근하기가 좀 꽤 어려운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사실 게임을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게임을 좀 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저희 같은 부서의 이화진 과장하고 이제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네. 본인 직접 게임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항상 옆에서 많이 해주는데 결국은 게임주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 독일에서 개최하는 게임스컴 3대 게임쇼인데 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게임 업체들이 이제 지금 대표작 같은 것을 영상을 공개할 부분이고요. 이제 붉은 사막 같은 게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좀 시작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지금 기대감으로 좀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펄어비스가 게임주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뭐 NC소프트라든지 기존에 뭐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임 대형사들이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존에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글로벌리 하기에는 콘솔 게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콘솔 게임에 대한 어떤 개발이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상반되게 펄어비스는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100% 다 전향을 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공개되는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다시 또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 또 네오이즈라는 종목인데요. 네오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번 게임스컴에서 피해 거짓이 이미 좀 작년에 3관왕을 좀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 9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신작이 공개되고 나면은 오히려 주가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대감 내에서 일단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염정 멘토 의견을 좀 들었고요. 강주영 멘토는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게임주 관심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 뒤에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좋은 네. 말씀 다 하셔가지고 조금 네.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펄어비스 정도만 일단은 관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게임즈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언제 모멘텀이 꺾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게임을 하기가 사실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인기 게임 자체는 접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체크를 하셔도 타이밍 자체를 조금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 무슨 얘기냐면 접속을 처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게임 자체가 아직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계속 그 부분을 접속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대기자 수 자체가 계속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이거 이제 인기가 한물 가는구나 이렇게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단순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접속 지연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는 펄어비스 정도 한번 볼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고 시장을 이제 그쪽으로 열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신작들 나오는 게임사들, 신작들 지금 데모 버전들 나와서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 좋은 회사들이 주가가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슈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아마도 게임주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좀 될 듯합니다. 자, 그다음은 전기차 또 한번 얘기하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테슬라의 충전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충전의 어떤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싸움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 중국 쪽 표준과 미국 쪽 표준 싸움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 좀 얘기하실까요? 네,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네. 결국은 이제 충전소 시장은 중소형 종목들을 납품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열릴 것인데 최근에 말씀하신 테슬라가 이제 미국 내에서 GM과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소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결국은 테슬라 중심으로 충전 사업도 일단은 좀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은 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로벌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역시도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개방의 문제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호환의 문제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던 아니면 네네. 중장기로 오랫동안 끌고 가시던 하셔야지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전과 관련된 회사들이 좀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 전쟁이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슈로 보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세요. 강준영 멘토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테슬라의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테슬라죠. 전기차 판매를 보면은 테슬라의 D를 이어서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포드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의 전기 그 충전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포드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단지 이제 테슬라한테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그 뉴스보다도 저는 무슨 뉴스를 좀 봤냐면 이번에 테슬라 모델 3가 가격이나 했는 부분하고 이번에 보조금 받는 부분을 따져보면 미국 내의 내연기관 자동차, 동급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미국 내의 전기차 판매 자체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번 더 드라이빙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쪽에 뉴스플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 연일 급등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기차의 충전과 관련된 표준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시장이 어디가 크냐로 결정되겠죠. 미국 시장하고 지금 중국 시장 모두 큰 시장인데 재밌는 건 테슬라가 중국에 나가서 차를 많이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럼 테슬라는 테슬라 충전 표준을 쓸 텐데 이걸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야 중국에서 팔려면 우리 걸로 바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시장의 관심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오늘 케이스탁 유망주 염정멘토께서는 클리오 가져오셨습니다. 1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강주정 멘토께서는 중국향 매출이 지속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넥스틴을 꼽아 오셨는데요. 먼저 케이스탁 유망주 클리오부터 염정멘토에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 초였던 것 같은데 클리오 한번 일전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클리오 다른 화장품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와봤고요. 클리오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화장품군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 75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1분기 실적을 이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750억 원 넘어 한 780억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큰 축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올리브영을 통해서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이 네. 나오고 있고요. 올리브영 역시도 마찬가지로 클리오를 빼면은 사실 클리오가 올리브영에 차지하는 매출액의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 역시도 여기서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특히나 올리브영은 계속해서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클리오와의 협업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는 기존의 쿠팡 중심에서 수익성이 조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사몰이라든지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조금씩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 화장품 업체들이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중소형 화장품들은 주가가 사실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탈중국에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클리오 역시도 기존에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감지를 하고 나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함과 동시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일본도 2020년도 이후에 조금 줄어들었던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기존에 워낙에 색조 쪽으로 강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국한하지 않고 기초 제품이라든지 스킨케어 제품 쪽으로의 브랜드 다각화에 지금 좀 그 부분을 네네. 좀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클리오 상대적으로 다른 클리오를 생산하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다른 ODM, OEM 업체들이라든지 다른 색조 화장품 대비해서 최근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한두 달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자리에서도 이제 오늘 아침에는 좀 빠졌지만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씩은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2,000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27,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
최근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정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지난해 클리오의 고점이 25,000원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27,000원까지 제시하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강준영 멘토가 가져오신 넥스틴의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죠. 사실 이제 넥스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한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짜실 때 몇 가지를 조금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EUV 관련 전공정 업체들이 일단 좀 강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넥스틴은 어디에 포함이 되냐 하면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 설명을 해드릴 때 중국으로서의 장비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과 미중 간의 반도체 부분의 어떤 문제들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해소가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인데요. 넥스틴이 하고 있는 부분은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회사입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계속 하다 보면 예전에 반도체 굴기처럼 기본적으로는 중국 내에서의 어떤 반도체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쪽 부분을 설비 투자를 새로 해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수율 자체가 안 따라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불량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넥스틴이 바로 이제 이 검사 장비를 만든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중국 내에서의 어떤 검사 장비의 이제 국산화율 자체가 중국의 국산화율이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되는데 검사 장비가 필요한 수요량 자체를 체크를 해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본격화되는 지금 시점에서 넥스틴은 실적에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지금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같이 이 부분을 관심 가지시고 봐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트상으로 우리가 넥스틴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 수준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 부분 한 83,000 정도, 손절가는 7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83,000원 2021년 초에 찍었던 걸로 차트를 보니까 나오는군요. 거기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세요. 넥스틴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염정 멘토 그리고 강준영 멘토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